안녕하십니까. 에너지설비과의 홍성관입니다. 냉동설비 실습 두 번째 내용으로서 동관이음에 대해서 동관이음 중에 땜이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합금 주물제 이음과 이음매 없는 순동관 동관이음으로 구분합니다. 모두 확간된 동관이나 부속에 동관을 끼워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후 용접제를 틈새에 대면 용접제가 용용되어 모세관 현상에 의해 흡인되고 틈새 깊숙이 빨려 들어가 일종의 겹침 이음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이음을 우리가 땜 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땜 이음은 A라는 동관 그리고 B라는 동관은 녹지 않고 AB 동관의 틈새 사이에 용접제가 녹아서 A와 B의 두 가지의 동관을 접합하는 데 쓰이는 이음법을 우리가 땜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로서는 동관의 용접제 중 연납은 호칭지름 40의 이하의 관이나 온도, 압력이 대체로 낮은 곳에 사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연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와 반대로 큰 관이나 온도나 압력이 높은 곳에 사용하는 납을 우리가 경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납과 연납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 요인은 연납과 경납을 하는 땜의 온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경납이라고 하고, 45도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땜을 우리가 연납땜이라고 합니다. 연납땜은 우리가 솔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경납땜은 우리가 브레이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실습해야 되는 땜은 바로 땜 이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납댐, 솔더링과 경납댐, 브레이징이 있습니다. 용접제, 용가제는 연납댐은 융점이 낮은 납 주석 용접제나 주석 은 용접제를 사용하고, 경납댐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브레이징, 은이나 구리, 인 등이 포함된 용접제를 사용합니다. 브레이징 작업, 즉 경납댐 하는 부분에 적당한 산소 그리고 아세틸렌이라는 가연성 가스를 혼합해서 우리가 그 열기를 통해서, 연소열을 통해서 브레이징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소 용기, 녹색입니다. 이음매 없는 강철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음매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개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리스 용기라고도 하고요. 35도씨에 150kg로 충전되어 있는 고압가스가 되겠습니다. 아세틸렌은 황색 용기가 되겠습니다. 아세톤 혹은 디메틸포름아미드라는 DMF라는 물질에 아세틸렌 가스가 잘 용해가 됩니다. 그래서 15도씨 1kg에 아세톤 1리터에는 약 25리터의 아세틸렌이 용해될 수가 있습니다. 산소용 용기의 연결구는 오른나사인데,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왼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인 수소, 그리고 아세틸렌, 그리고 프로판, 이와 같은 용기는 이음을 하는 부분에 나사가 왼나사로 체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가연성 가스가 아닌 오른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는 녹색 용기, 수소는 주황색 용기, 탄산가스는 청색 용기, 염소는 갈색, 암모니아는 백색, 아세틸렌은 황색, 프로판은 회색, 아르곤은 회색 용기로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스의 명칭에 관련된 각각의 용기의 도색 색깔, 그리고 가연성 가스는 왼나사로
체결되어 있고, 나머지 가연성가스가 아닌 것은 오름나사로 체결된 것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소 아세틸렌 토치를 가지고 불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의 불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탄화불꽃, 아세틸렌 과잉불꽃이라고도 하고 환원불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산소는 조연성 가스이고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입니다. 이때 가연성 가스인 연료, 아세틸렌의 양이 산소보다 많을 때 생기는 불꽃을 우리가 아세틸렌 불꽃, 탄화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세틸렌 기시 존재하는 불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꽃을 가지고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든지 스테인리스 강을 용접하는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중성 불꽃은 우리가 표준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소와 아세틸렌이 용접비로 약 1대1,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혼합비가 2.5대1로 모든 용접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불꽃입니다. 중성 불꽃, 즉 아세틸렌과 산소가 적당히 만나서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불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산화 불꽃은 아세틸렌 불꽃과 반대로 산소의 양이 아세틸렌 양보다 많아짐으로써 산화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산화 불꽃은 구리, 동합금, 그리고 황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브레이징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불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면 요 파란색 이 부분을 우리가 백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심만 남겨져 있을 때 우리가 중성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속불꽃이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될 때 우리가 탄화불꽃, 아세틸렌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아세틸렌 기시라고 본다면 이 기시 없어지는 순간을 우리가 중성불꽃이라고 하고 중성불꽃보다 산소가 더 많아졌을 때 우리가 산화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이징 작업을 위해서 먼저 가스 용접기를 점검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 용기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메인 밸브를 살짝 열어서 나오는 산소의 압력을 통해서 중요한 부품인 아세틸렌 압력 조정기라든지 산소 압력 조정기들을 불어냄으로써 먼지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이때 밸브 출구 앞쪽 작업자가 서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150kg per 제곱센티미터의 상당히 높은 고압가스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산소용기를 열 때에는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기에 조정기를 부착을 합니다. 산소 압력 조정기는 오른나사고 아세틸렌 압력 조정기는 왼나사입니다. 아세틸렌은 가연성 가스이기 때문에 왼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압력 조정기에 가스 호스를 연결합니다. 호스의 한쪽 끝에 호스 밴드를 끼운 후 압력 조정기의 호스 연결구에 호스를 끼우고 호스 밴드를 단단히 조여줍니다. 호스 내 먼지를 제거해 줘야 되고요. 용접 토치에 호스를 연결해 줍니다. 녹색 혹은 검정색 산소 호스는 각인이 OX, 억시즌 OX가 각인되어 있고 붉은색 호스 아세틸렌은 AC, 아세틸렌 이렇게 AC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각의 호스를 연결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스 누설 유무를 검사함으로써 우리가 가스 용접기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스 불꽃 조절하기. 먼저 작업을 준비합니다. 압력 조정기 조절 손잡이를 풀어줍니다. 압력 조정기의 조절 손잡이를 풀어준다는 것은 왼쪽으로 돌려서 압력 조정기를 닫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용기 메인
고압 밸브를 4분의 1에서 2분의 1 열어줍니다. 산소 조합 게이지는 2에서 5kg/제곱센티미터 정도로 맞춰주기 위해서 압력 조정기 조절 손잡이 풀어준 것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압력 게이지가 2에서 5kg가 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고요. 아세틸렌도 똑같이 압력 조정기 조절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0.2에서 0.5kg/제곱센티미터로 맞춰줍니다. 이렇게 되면 산소와 아세틸렌의 압력 비가 약 10대 1 정도,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맞춰준 다음에 우리가 점화를 하게 되는데, 점화를 할 때에는 토치의 산소 밸브를 약간 먼지가 날릴 정도로 소량 열어주고 아세틸렌 밸브를 4분의 1 회전하여서 점화 라이터로 점화를 해줍니다. 이때 아세틸렌이 많이 열려지게 되면 끓음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산소를 많이 열어주면 도리어 폭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브레이징에 적합한 불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틸렌 불꽃. 아세틸렌 불꽃은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적합한 불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성 불꽃은 우리가 연강 부분이나 기준적인 대부분의 용접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약간의 산소 과잉이 된 산화 불꽃을 가지고 브레이징 작업을 불꽃 조절 관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치를 통해서 점화를 한 후에 산소를 증가시키면 속불꽃이 점점 짧아지고, 아세틸렌을 증가시키면 불꽃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이 강할 경우 먼저 산소를 감소시킨 후 아세틸렌을 감소시켜서 중성 불꽃을 만들고요. 불꽃을 세게 할 경우에는 아세틸렌을 먼저 열고 산소를 열어서 불꽃을 조절합니다. 점화 시 팁의 끝부분 불꽃이 떨어진 상태를 우리가 선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점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세틸렌의 양이 과다하고 산소가 적은 경우에 갑자기 뻥 하는 폭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백파이어, 역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처럼 점화 시 팁의 끝부분 불꽃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선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화를 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끝나면 아세틸렌 밸브를 잠그고 산소 밸브를 잠가서 불을 꺼주는데, 신속하게 연속 동작으로 이루어져야지 불을 끄는 부분에 폭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고 불꽃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다 한 후 팁 끝부분에 탄화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팁 클리너를 이용해서 팁을 청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청소를 하고 난 끄름의 찌꺼기, 유리 탄화물질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찌꺼기들을 없애기 위해서 토치를 물에 담그고 산소를 열어서 냉각 수통에서 불어줌으로써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정리정돈을 합니다. 아세틸렌 및 산소용기의 고압 밸브를 잠가주고 토치를 열어서 호스 내의 잔여 가스를 방출해 줍니다. 압력 조정기 조절 손잡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줌으로써 압력 게이지 바늘이 0 위치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용 공구라든지 주의 정리 정돈을 실시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소화를 하고 나서 모든 부분을 청소하고 난 다음에 메인 밸브를 잠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가주고, 그리고 밸브를 조정 밸브를 열어서 퍼지를 해주는 거죠. 퍼지를 해주면 메인
밸브가 잠겨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가스가 다 빠지고 다 빠지고 나면 게이지가 다 내려가게 됩니다. 게이지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조정 밸브를 잠가주고 그런 다음에 조정기를 왼쪽으로 돌려서 잠가주게 되는 겁니다. 풀어주는 것이 이제 잠가주는 게 되겠죠. 브레이징 작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불꽃 조절이라든지 정리정돈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실제 브레이징 작업을 하는 부분에 중요한 요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관 현상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댐을 하는 부분에 모세관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틈새 길이가 0.04에서 0.2mm 정도로 아주 작은 틈새가 있어야만이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나고 이와 같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댐, 즉 경납댐이나 연납댐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도표상으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접합부의 틈새와 인장 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틈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장 강도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 틈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장 강도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관 현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틈새를 0.04에서 0.2mm 정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틈새를 확보를 해서 브레이징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브레이징 작업에 필요한 용접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동납. 황동납은 우리가 강관이 있으면 강관에 예를 들어서 동관을 이렇게 T 이음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부분은 강이고 위 부분은 구리관이라고 한다면 이 틈새 사이에 우리가 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강과 구리 다른 종류의 금속 혹은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이다. 그래서 이종 용접 혹은 황동 납재를 이용하기 때문에 황동댐 혹은 황동 용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동납은 흔히 은납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인동납은 구리와 은과 인이 함유된 용접재를 가지고 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동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구리와 구리 혹은 구리와 구리 합금 이 부분에 관련된 댐을 하는 부분에 쓰이는 용접재입니다. 은납은 인동납은 아주 작은 소량의 은이 포함되어 있지만 은납은 다량의 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용접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용접재를 가지고 우리는 은 세공하는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납은 구리, 아연 그리고 추가로 니켈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관 경납댐 하기를 사진상으로나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이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관을 셋톱 혹은 전용 튜브 커터를 이용을 해서 동관을 적정한 길이를 수직으로 잘라주게 됩니다. 자르고 난 동관은 확관기 혹은 익스펜더라는 동관용 공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한쪽 동관을 이렇게 넓혀주게 됩니다. 넓혀준 동관과 그리고 삽입된 동관에 접촉되는 부분에 산화 피막이라든지 불순물이 없도록 샌드페이퍼로 연마를 해서 깔끔하게 우리가 경납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일단은 준비를 해 놓게 됩니다. 브레이징 작업을 하기 전 준비된 동관에 용재를 도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용재는 붕사 혹은 붕산을 사용하게 되는데 붕산은 붕사를 물에 녹인 물질을 우리가 붕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붕산을 붓을 이용을 해서 확관 길이의
3분의 2배만큼 삽입된 동관의 외부 부분에 우리가 붓을 이용을 해서 도포를 해주게 되고요. 도포된 용재는 우리가 브레이징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재 표면 산화 피막, 기름을 제거해주는 효과를 갖게 되고요. 생성된 금속 산화물을 용해해 줌으로써 액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납재의 흐름, 즉 유동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즉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재질의 브레이징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경납대용 납재에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인동납재를 말하는 건데요. 구리, 아연, 인이 함유된 용접재를 우리가 인동납재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인이 많이 포함된 부분은 유동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굳이 용재를 함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동과 동을 접속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굳이 플럭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동과 동 합금에만 우리가 용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재 외에도 우리가 브레이징 하는 부분에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질소 브로잉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경납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소 브로잉 작업이라는 것은 경납댐 중에 질소로 불어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질소 유량은 질소 연결 배관 끝단부에 그 부분을 물에 넣었을 때 초당 3번이나 5번 정도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의 아주 적은 유량으로 그림과 같이 브레이징 작업을 하는 부분에 질소를 넣어서 흘러주게 됨으로써 질소가 이 안에 들어가면서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와 수분 이런 부분들이 실제 브레이징 작업하는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녹이 슬거나 산화 피막이 생성되는 것을 방지시킴으로써 질이 좋은 우리가 브레이징 작업의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브레이징 하는 부분에 불꽃을 우리가 대는 부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열기를 멀리에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브레이징 하는 부분에 가까운 쪽으로 열기를 모아서 우리가 브레이징을 함으로써 브레이징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켓의 모서리 부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열을 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손상되거나 녹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관의 끝부분 이런 부분들이나 소켓, 모서리 부분, 시작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꽃을 반대쪽으로 대서 우리가 손상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동관을 절단하고 수정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플레어 접속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가 동관을 절단하는 부분에 자주 사용하는 공구가 바로 튜브 커터입니다. 튜브 커터는 직각으로 동관을 잘라야 된다는 부분, 이 부분을 유념을 해서 잘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 끝부분이 찌그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찌그러지는 동관 부분을 다시 관 끝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구를 우리가 사이징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관을 잘랐으면 그 동관을 리머를 통해서 우리가 동관 끝부분에 거스러미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덧살이나 버들은 냉매, 오일의 흐름을 방해하고 냉매 중에 이물질이 순환되어 불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관을 자르면 자른 동관이 이렇게 오므라드는 버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런 버를 리머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주게 됩니다. 제거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리머를 할 경우에는 동관을 이렇게 하향으로 두어서 리머 작업을 함으로써
버가 제거된 다음에 동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동관을 굽히는 경우 동관 밴더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질 동관은 손으로 작업이 가능하나 정확도가 필요한 곳은 밴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경질 직관은 엘보를 사용해서 용접을 하기도 합니다. 자, 플레어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냉동고에 실내 실외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플레어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어의 면이 접촉에 의한 연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확한 플레어 가공을 하지 않으면 냉매가스의 누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20mm 이하의 동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어 작업을 하는 부분에 필요로 한 공구를 우리가 플레어링 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공구 플레어링 툴의 모습이고요. 이 부분은 실제 이 부분이 플레어 작업을 한 동관이 되겠습니다. 플레어 작업한 동관이 이 면과 이 면이 만나서 압축 이음이 되는데 이런 이음을 우리가 플레어 접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레어 바 이것이 이제 플레어 바인데 플레어 바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 구멍과 맞는 직경의 동관을 플레어 바 축과 동관 끝 부분을 일치하고 그런 다음에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시킨 후에 핸들을 돌리게 되는데 돌려서 이런 플레어 가공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에 플레어 바와 플레어 바가 되겠죠. 플레어 바에 동관이 일치가 돼서 고정이 됐을 때 플레어 바 면과 동관 끝 부분에 약간의 유격을 두게 되는데 그 유격은 동관 외경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은 더 동관이 위로 올라오게 고정을 시킵니다. 너무나 작은 치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약 0.5에서 1mm 정도 더 올라오게 바면에서 올라오게 고정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딸깍 소리가 날 정도로 핸들을 돌리고 난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에 딸깍 소리 후에 바 먼저 콘을 분리시킨 후에 바에서 동관을 분리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우리가 플레어 면을 얻은 다음에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동관의 후레어부와 볼트의 면과 서로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배관 플레어 면과 접촉면에 냉동유를 10개 발라준다는 거죠. 10개 발라준다는 겁니다. 손으로 플레어 너트를 충분히 체결한 후에 스패너로 완전히 체결하며 이때 서비스 밸브나 유니온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2개의 스패너를 사용해 가지고 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사진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관 이음 중에서 댐 이음 중에 브레이징 그리고 플레어 접속에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